오토바이 탈 때 연차별 가장 많은 사고 유형, 면허 따고 약 1년차, 보통 클러치가 익숙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바이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면에 발을 디딛는 요령이 부족하거나 저속에서 바이크를 기울여 유턴 또는 방향 전환할 때 많이 넘어집니다. 가장 많이 목격한 바로는 클러치를 잡고 놓는 타이밍이 부정확하여 실속을 하여 시동을 꺼트리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두 다리로 200km 넘짓한 바이크를 버티려다가 골절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기도 하죠. 실속을 하는 원인은 적절한 기어 시프트 변경을 하지 않거나 바이크의 정비 상태, 스로틀을 감고 놓는 감도에 미세함이 부족하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이크 안전정보 차근차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가 슬슬 적응되기 시작한 약 1년차에서 3년차, 이쯤 되면 오토바이가 쉽게도 생각됩니다. 클러치 조작 미스로 시동을 꺼트리는 일이 적어지고 원하는 속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슬슬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쿼터바이크에서 미들바이크로 기변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년차에서 3년차까지가 보통 장기 입원이나 심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기까지도 하는 대형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차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슬슬 깊은 코너를 즐기거나 빠른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느끼지 못해도 시선 처리와 브레이크 타이밍이 어설프기가 쉽습니다. 바이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스로틀 개방 감도를 단지 자신의 얕은 경험으로만 배운 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법 붙은 상태에서 슬립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ABS 혹은 브레이크 성능이 익숙치 않아서 또는 과신해서 급제동 등으로 앞차나 보행자의 추돌을 하거나 낭떠러지에 돌진하는 일이 많죠. 공기압 체크나 바이크 정비도 사실상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직접 하는 것이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정비소를 찾아야 함에도 자꾸 미루게 되어서 불안전한 상태의 바이크를 타고 도로로 나가게 됩니다.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절대로 과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규정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정비 노트를 꼬박꼬박 작성하시면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정비소를 찾으시는 것이 좋아요. 3년차에서 약 5년차, 이 시기에는 라이더들이 보통 투어 그룹이나 동호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바이크도 보통 600cc 정도의 미들 클래스를 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법 속도에 눈이 뜨고 슬슬 자신감만으로는 아마추어 레이서 정도는 자기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라이더 모임에서 리터 클래스를 타는 일부 꼰대 형님들이 자꾸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너한테 작다. 야, 넌 따라오질 못하냐. 정속 지켜 탈 거면은 모임 나오지 마라. 오토바이는 달려야 안전하다. 나갈 때마다 핀잔 듣고 잔소리를 듣다 보니 애정 깊은 자기의 바이크가 점점 초라하게도 느껴지고 싫어지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며 자존심 상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이미 자동차 대출도 많이 남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바이크가 아까워 연식이 오래된 리터나 오버리터급에서 탈만한 중고를 찾아보기도 하죠. 이미 미들급 바이크를 자신감 있게 타오며 새로 구입할 중고 바이크의 바이크 수명 등은 신경 쓰지 않고 트랙션 컨트롤쯤은 없어도 자기가 남자답게 바이크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때는 보통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바이크에 휩쓸리듯 연식이나 관리 상태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당 못할 출력, 꺾지 못할 핸들을 잡고 모임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 넣던 꼰대 형님 절대 축하해주지 않죠. 자기보다 비싼 바이크를 타고 온 먹잇감이 혹은 자기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사지 못한 그 바이크를 타고 온 동생이 질투가 나서 시기 짙은 비아냥을 보내기도 합니다. 선두를 달리며 더 위험하게 운전하며 야, 그거 너한테 안 어울린다. 너한텐 과분하다. 또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남한테 참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 없어요. 거기에 휘둘린 결과는 결국 그룹 투어시 느껴지는 열등감이나 모멸감 때문에 자꾸 무리한 주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뒤떨어지기 싫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차 사이사이를 비집고 남들은 속도를 줄여 각도 잡고 들어가는 코너를 무리한 속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보통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추돌하게 됩니다. 혹은 불안전한 시선 처리나 감속 미숙으로 원하는 코너에서 탈출을 못하고 벽에 돌진을 하거나 가드레일에 추돌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처참하죠. 보통 살아남기 힘든 사고가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약 5년차에서 10년차 이쯤 되시면은 헬멧을 자꾸 안 쓰세요. 초기에는 잘 갖춰 입던 보호장구도 점점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죠. 대부분 이 정도까지 바이크를 타시게 되면은 속도를 너무 빠르게 내는 것은 부질없다는 생각으로 신호도 곧잘 지키고 규정 속도도 지켜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의 차량들은 당신의 연차를 알 길이 없죠.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 다짐을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무분별한 바이크들에 이미 바이크에 혐오감이 짙어진 자동차 운전자들은 갑자기 눈앞에서 깜빡이도 넣지 않고 아슬아슬 추월해 오거나 뒤를 박을 듯 차선을 좁혀오기도 합니다. 다른 바이크들한테 받은 모멸감을 눈앞에서 규정 속도를 맞춰가며 천천히 달리는 오토바이한테 폭발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연차에 가장 많은 쌍방폭행 트러블이나 보복운전 이슈 혹은 추돌을 당해 위험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자존심이 용서를 하지 못해 급가속을 해 쌍방과실 추돌 사고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형사재판을 받을 일이 생기기도 하죠. 가벼워진 보호장구로 이런 일을 당하면 가벼운 추돌에도 부상 정도가 심각해지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차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자존심으로 잃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10년 차부터는 자꾸 졸아요.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알고 바이크의 컨트롤에 있어서는 어떤 바이크든 이미 충분하죠.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이 연차에서도 절대로 사고가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쌓여간 바이크 연차만큼 나이도 그만큼 들어가고 동체 시력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다른 생각에 잠겨 가드레일에 돌진하거나 도로가 옆 배수로에 타이어를 꽂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다가오는 오토바이에 인사를 하려고 핸들에서 손을 놓았다가 돌부리를 받고 슬립하는 일도 있죠. 이런 유형의 사고도 정말 위험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고의 유형은 어디까지나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뛰어난 감각으로 발인이 때부터 높은 연차까지 사고 한 번 없으신 경우도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께서 사고 없이 늘 안전과 행복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고요. 연차에 관계없이 늘 보호장구를 생활화합시다. 항상 보행자와 타인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타는 오토바이에는 그 오토바이를 선택한 이유와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바이크라는 것은 없죠. 우리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바이크 문화를 만들어 갈까요? 늘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고요. 행복과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큐저튜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